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참찬 문화부사 하륜이 정종에게 청을 올렸습니다. 정몽주의 난에 만일 정한공이 없었다면 큰일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정도전의 난에 만일 정한공이 없었다면 또한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어제 일로 보더라도 천의와 인심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청하건대 정한공을 세워 세자를 삼으소서. 당장 어제 동생들의 목숨을 건 싸움을 지켜본 정종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경들의 말이 심히 옳다. 이번 변란도 나라의 세자를 세우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내게는 적자가 없으니 나의 동복 아우 정한공을 세자로 삼으려 한다. 개국에 큰 공로가 있고 우리 형제가 모두 살아있는 것도 모두 그의 공이다. 또한 정한공에게 내외의 여러 군사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하륜의 말에 동의하며 자신의 동생인 이방원을 세자로 삼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세자라면 왕과 부자 관계여야 하는데 형제 관계에서 세자를 삼는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전하, 옛부터 제왕이 친동생을 세우면 모두 황태제로 봉하였고 세자로 삼은 일은 없었습니다. 청하건대 왕태제로 삼으소서. 하지만 정종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정종이 이를 적극적으로 원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나는 직접 이 아우를 내 아들로 삼겠다. 이제 아비와 자식이 되었으니 더욱 서로 마음을 두텁게 하고 오래오래 함께 태평의 낙을 누릴 것이다. 동생인 이방원을 아들로 삼겠다면서 강력하게 왕세자로 삼아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죠. 정종이 이렇게 완고하니 신하들도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자가 된 이방원은 아버지 태조 이성계에게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지금 방간이 어리석고 우둔하여 아는 것이 없어서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 이 지경이 되었다. 사만의 귀가 대족이 많으니 반드시 모두 비웃을 것이다. 나도 이를 부끄럽게 여긴다. 그러나 내가 이미 세자가 되었으니 마땅히 지극히 공정한 도리를 펴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보전하는 것이 가할 것이다. 늙은 아비가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치겠다. 라고 말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왔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성계가 두 번의 난을 두고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이 기록에 따르면 의외로 이방원을 인정한다는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태조 이성계를 시작으로 2대 정종 이방과 왕세자 이방원까지 권력의 승계구조가 세워졌습니다. 정종은 이방원을 세자로 삼으면서 군권까지 양도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자는 다음 왕위를 기다리는 명목분인 자리인데 실질적인 힘을 왕세자인 이방원에게 모두 넘겼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원은 군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죠. 왕세자의 책봉되기까지 수많은 난관들을 헤쳐오면서 탄탄한 사병의 중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왕자들과 공신의 사병 보유를 사수했던 이방원이었는데 이젠 사병을 혁파하는 주체가 된 것이죠. 아버지께서 조선을 개창하실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두 번의 변란을 헤쳐 올라온 것도 탄탄한 사병이 있었기 때문이다. 혹 나와 같이 군사를 누가 일으킨다면 어찌하겠는가. 이방원은 모든 공신과 기득권이 가지고 있던 사병을 3군부로 기속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두 중앙군으로 편입시키겠다는 뜻이었죠. 사원부 겸 대사원 권근이 상소하기를 병권은 국가의 큰 권세입니다. 군사를 맡은 자가 많으면 각각 도당을 심어서 그 마음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편이 갈려 싸우게 되죠. 모든 사병을 혁파하고 모두 3군부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권근의 상소를 받은 정종은 왕세자인 이방원과 논의하고 이를 곧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사병혁파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과제였습니다. 이방원은 사병혁파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인 상황이었는데요. 1차 왕자의 난을 이방원이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정도전이 시행했던 이 사병혁파에 대한 반발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의 측근 세력들의 극심한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이방원과 정종은 공신들에게 사병 명부와 무기를 3군부에 수납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요. 이에 정사공신인 조영무와 이천우, 조원이 사병 관련 문서를 감추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사병혁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이죠. 조영무는 공문을 가져온 사령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방원은 이런 모습을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신, 조영무와 이천우, 조원을 탄핵해버리죠.
게다가 조영무는 황해도 황주로 유배까지 보냈는데요. 공신들은 이런 이방원의 결정에 당황했습니다. 조영무는 고려말 정몽주 살해 사건부터 조선개창과 1, 2차 왕자의 난에 이르기까지 이방원의 최측근으로 함께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이방원이 최측근인 조영무를 탄핵하고 유배까지 보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죠. 그만큼 이방원이 사병혁파에 강경하기도 했지만 이방원이 공친 세력에 대해서도 이를 무조건 용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보여준 예시가 되었습니다. 공신들에게 왠지 모를 의구심과 뭔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막연한 불안감은 점차 선명한 실체가 되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